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흐린 날 늦은 오후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요. 숨이 막히게 너무나 더운 여름, 개발선인장 관리도 걱정되시죠? 장마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오늘은 더운 여름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은 성장기라서 개발될 새로운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새로운 잎은 성장하도록 두는 것이 좋아요. 꽃이 막 진 후 회복을 위해서 또는 꽃이 피는 계절에 꽃봉오리의 에너지를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두 번은 새로운 잎을 잘라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개발이 너무 연약하게 자라는 경우가 아니면 요즘은 새로운 잎이 성장하도록 그대로 재배하고요. 원종은 겨울까지 그대로 자라게 두고요. 이런 가재발은 여름지나 가을에 꽃봉오리 생기기 전에 잘라내면 되어요. 11월 말부터 꽃봉오리가 생기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그 전에 새 잎을 잘라내면 되겠지요. 물론 그대로 두어도 꽃은 피고요. 새 잎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개발에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죠. 이거는 씨방이에요. 씨방이 누렇게 될 때까지 놓아두었다가 채취하고 파종을 하면 새로운 건강한 개발을 얻을 수 있답니다. 젖먹으로 재배한 백화 원종 개발인데 4개의 가지에서 잎이 성장하고 있고요. 젖먹용 집게를 사용하지 않아서 일부만 접수가 이렇게 붙은 잎도 있는데요. 이렇게 삐뚤게 젖먹융합이 되어도 잘 자란답니다. 다른 가지에서 이 대목인 목기린의 이파리가 나온다면 그런 것은 잘라내야 돼요. 잎을 잘라내야 이 개발인 접수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거든요. 개발을 목기린에 접목하면 일반 개발보다 조금 더 강건하게 재배할 수 있어 좋아요. 물은 개발주도 주면 되고요. 이 로지아는 베란다에 두고 입고 물을 덜 주어서 조금 수축되어 있네요. 이건 원종 개발들인데 여름이라 귀한 종이라고 너무 가행보호했던 것 같아요. 좀 수축되어 있지요? 오늘 물을 좀 줘야겠어요. 여름에 개발을 재배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죠. 이러면 속수무책으로 모든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잎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긴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베란다에 걸어두고 있고 물도 안 주기도 했고 또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새로운 공기를 쐬어주니까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볼게요. 이것도 잎꽂이로 재배하던 건데 잎이 뚝뚝 다 떨어져 버렸어요. 베란다에 방치하다시피 있었던 아이들이라 더 그렇고요. 이럴 때는 떨어진 잎을 그대로 잠시 건조시키고 놓아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죽은 잎은 뽑아버리고요. 여기 새로운 뿌리 보이시죠? 심어 놓고요. 뿌리가 아직 안 나온 것도 그냥 심을게요. 잎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바로 심으면 또 물러버려요. 잎이 떨어지는 개발은 우선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로 화분을 옮겨 놓고요. 떨어진 잎은 며칠 건조시켰다가 다른 화분에 심어 놓으면 다시 살아나요. 물론 이것은 잎꽂이 화분이라 그냥 여기에다 바로 심었고요. 잎이 떨어지는 원인은 고온다습과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잎의 주변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서 잎의 기공을 통한 기체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출근하느라 신경을 못 썼더니 베란다에 있던 것만 이렇게 일부 잎이 떨어져 버렸고요. 베란다에서 재배한다면 요즘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놓는데 식물에 직접적으로 쏘이는 것보다는 화분 위쪽으로 바람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3개의 화분은 베란다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옥상에 있었어요. 이것들과 다르게 옥상에 있던 나머지 개발들은 잎이 안 떨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식물에게 통풍이 중요하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요. 이 개발처럼 잎이 누렇게 된 건 이른 봄 베란다가 너무 추워서 붉게 변한 건데 새로운 잎이 많이 다시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꽃을 조금 포기하고 푸른 잎을 유지하게 할지 꽃을 보기 위해 이른 봄에 추운 베란다로 이 개발들을 옮겨 놓아야 할지 고민이 크답니다. 이렇게 원종 개발들은 모두 붉은 라인을 그리고 있지요. 이런 현상은 온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 재배해서 그렇답니다. 가재발은 봄에 꽃을 안 피워도 되니까 꽃눈 형성과 상관없어서 그대로 거실에 두어서 초록초록 하잖아요. 이것도 푸르지요? 이 원종 핑크도 그렇고요. 보기에 너무 싱그럽지 않잖아요. 이것도 붉지요? 가재발은 이렇게 푸르고요. 내 환경은 봄에 개발한테 참 힘든 환경이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영양제는 주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런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흡수되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싶은 분들은 올려놓아도 큰 상관은 없고요. 물론 이렇게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개발에게는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아요. 비료 성분은 뿌리 내림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직후에도 비료는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 개발처럼 이미 뿌리 활착을 끝낸 아이들만 비료는 올려놓고요. 무더운 여름에 다습한 환경에서 물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이렇게 스프레이하면 잎도 싱그러워 보이고 먼지도 털어지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잎의 스프레이도 물론 이 시기에는 줄이는 것이 좋아요. 고온 다습과 통풍 불량은 잎을 떨구게 한답니다. 흙에 직접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좋고 평소보다 간수 주기를 넓히거나 물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지요. 주변 공기가 다습하니 물의 증발도 늦기 때문에 같은 일정한 주기로 물을 주게 되면 용토에 항상 물이 젖어 있는 상태가 돼서 무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물통은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물주기 편하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고요. 요즘은 분갈이나 이꼬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환경을 맞춰주어 시행할 수도 있지만 굳이 편안한 봄과 가을을 두고 이때 분갈이나 이꼬지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예보를 보니까 앞으로도 한참 장마가 이어져요. 장마와 이어지는 무더위에 식물도 사람도 모두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